자, 오늘은요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어두운 방 밝은 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방에 해당하는 그 카메라 옵스큐라를 저희가 간이 옵스큐라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사실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구조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네, 어떤 구조냐면요, 이렇게 양쪽에 이 박스가요 둘 다 열려있는 상태고, 작은 박스의 뒤쪽에는 저반부, 눈으로 보는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큰 박스의 앞에는 바늘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트레이싱 페이퍼가 이렇게 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막을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바늘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이 굴절이 돼서 상하좌우가 바뀐 상태로 여기 있는 막에 제가 다 돼 있는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서 뚜껑을 열게 되면은 요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여기에 상이 맺히게 돼서 저희가 여기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이 두 박스가 꼭 끼는 박스를 이렇게 두 박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박스의 양쪽에는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 한쪽은 막혀 있는 상태, 막혔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반부의 구멍을 뚫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박스를 한번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이유는요, 매 학기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만든 걸 찾을 수가 맨날 없어가지고요, 또 만들고 해서 제가 한 7,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한 2016년산, 요거 2019년산 뭐 요런 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빛의 속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까만색 면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까만색이 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까만색이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저희는 사실은 간지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깜장색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현재 지금 요게 속통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 8cm 짜리 정방형의 카메라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방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요, 물론 그 하셀블러드 특유의 정사각형 프레임도 재밌기는 하지만요, 정말 그냥 중요한 건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네모난 모양이 카메라의 포맷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얇고 더 긴 걸 만드시면 파노라믹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고요, 더 삼각형으로 만드시면 삼각형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형태 혹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크기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휴대폰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놀이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크게 만든 것도 있고요, 혹은 어쩔 때는 종이가 모자라서 더 작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이즈를 만드는 거니까요, 사이즈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긴 쪽, 요게 지금 속 안에 들어갈 만한 통이거든요. 속 안에 들어갈 만한 통이어가지고 속 안에 들어갈 만한 통을 만들 때
네, 속 안에 들어갈 만한 통을 만들 때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한 20cm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요 겉통을 속통을 만든 다음에, 겉통은 속통보다 살짝 짧으신 게 나중에 넣고 뺐다 하시 나중에 넣고 빼고 하기가 좋으시겠죠? 네, 속으로 쏙 들어가고 나중에 끄집어내더라고 난리 치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 이게 막 엑스칼리버처럼 절대 빠지지 않는 분들이 늘 계세요. 물론 저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 갖고 제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속통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겉통을 재단하지 않고 속통을 자르는 이유는요, 아까 같은 엑스칼리버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저는 지금 이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들은 잘라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칼집만 내서 이렇게 조립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반부를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저반부는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얘 모양이요, 어떤 모양이 되든지 이미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얘를 하트 모양으로 뚫는다고 하트의 모양이 되지 않고, 하트 모양의 이미지가 생기지 않고요, 얘를 삼각형으로 뚫는다고 삼각형의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전체의 구조가 사각형일 때 이 구조 여기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형태가 중요한 거지, 이 저반부의 구멍의 형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 사이즈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 재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쟀더니 길이가 8.1, 8.2, 8.3, 8.1, 요 정도 8.1에서 8.3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8.1에서 8.3 정도 되니까요, 8.4 정도의 한 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8.4를 만들려고 하니까 특히나 모든 칸을 전부 다 마스킹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셔서 저는 2겹 정도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마감이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눈을 꼭 감은 채로 보시면은, 눈을 막은 채로 보시면 안에 빛이 새 들어오는 틈이 있으면 더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깜깜한 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통을요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잘 맞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잘 맞춰갖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시면 일단은 먼저 완성을 어느 정도는 하신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확인을 한 결과 한 겹만 더 막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싱 페이퍼를 맞게 한번 잘라 볼게요. 사실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요것보다가 조금 크기만 하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꼭 맞게 만든 관계로 유리 테이프를 써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요렇게 유리 테이프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죠.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4개 구멍을요 이렇게 막아 보세요. 막아 보시면 다 막으시고, 여기가 굉장히 편편한 게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가 굉장히 편편하게 면이 나와야지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 X 펼쳐진 곳에 이렇게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구멍을 뚫으세요. 저 지금도 사실 살짝 큰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구멍을 뚫으셨다가 점점 넓혀가는 과정을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요, 일단 잘 됐나를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천장에 달린 전등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등, 지금 사실 실내에서는요, 요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내에 있는 사물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형광등 내지는 저희 집에는 지금 이렇게 전구색 등이 있는데, 등 정도는 실내에서 보일 수 있고, 요게 확인이 되시면은 자,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초점을 잡으시는 게 확인이 되신 다음엔 밖에 나가서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밖에 나와봤습니다. 밖에 나와갖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볼 건데요. 지금 일단은 가까이 있는 사물, 봉숭아를 파종시기를 놓치는 관계로 너무 늦게 심어서 아직도 요만합니다. 지금쯤 봉숭아 꽃이 막 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요만합니다. 하지만 얘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되게 웃기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초점을 잡는 것입니다. 초점을 잡아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렇게 되게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상하 좌우가 바뀐 상태의 이미지가 계속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상하 좌우가 바뀐 형태로 보여서 일단 초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 뒤에 있는 가로등을 한번 초점을 잡아봤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인덕션을 잘 대보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뀐 상태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멀리 있는 사물은 이 정도의 초점이 맞는 것 같아요. 간혹 이 이미지를 보고서 실망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또렷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네, 지금 이걸 만들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하는 실험은요, 가까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랑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 경통의 가까운 곳에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이 경통의 길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은 구멍을 조금 더 넓혀 보세요. 구멍을 조금씩 넓혀 보시면 조금 더 밝은 이미지, 좀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밝고 선명한 이미지. 우리 밝고 선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리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뭐 심도까지 보이진 않지만 이미지가 좀 더 밝아지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해 보이는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더 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통의 길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더 짧아야 맞는지, 멀리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야 초점이 맞는지, 자, 가까이 있는 곳을 찍을 때는 어떤 거리를 맞춰야 초점이 맞는지, 멀리 있는 것들을 맞출 때는 어떤 경통의 길이를 가져야 초점이 맞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